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했는데 어떻게 프로 유스를 가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로 진학을 했느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기쌤이에요. 오늘은 급식보다 썰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그냥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뭐 어디 축구를 계속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방과 후에 아이들이랑 다 같이 그냥 축구를 즐기는 정도였고, 되게 의외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특히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의사와 수학 선생님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로 이제 넘어갈 무렵에 이제 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찾아가서 이제 보는데 너무 재밌길래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계속 반대를 하시다가 제가 하도 이렇게 계속 매달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딜을 하셨죠.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 평균 90 이상을 계속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이제 축구를 시작할 때 포지션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포지션을 정할 때 저는 골키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고 몸 날리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골키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후회되는 행동이었죠. 골키퍼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축구부에 소속이 돼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는데 제 생각과는 달랐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숙소와 음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있던 곳에서는 숙소와 음식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만 생활을 했었던 아이였으니까 되게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축구를 배우면서 무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코치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강압적으로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움에 가득 차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어요. 제가 장점이 있다면 신체 조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한 182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의 첫 대회를 나가게 됐죠. 여름방학 때 운이 좋게도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승이 울산 현대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쉽게 승부차기로 패배하고 나서 좀 아쉬움이 많던 찰나에 울산 현대고등학교와 연습 경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경기를 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공이 엄청 잘 왔어요. 공이 엄청 잘 와서 다 막진 못했지만 조금 많이 막아서 현대고등학교 진학을 권유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일단 처음 숙소를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에 진짜 호텔인 줄 알았어요.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음식, 환경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운동에 조금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선배 후배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첫째인데 형이랑 같이 산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때 3학년에 빨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 전에 물품 장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파트들을 다 나눠서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운동에 전념하기보다는 그런 자빌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다른 친구들을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 보이는데 제 실력은 뭔가 그에 비해 형편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조금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축구는 사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코치 선생님께서도 너는 따로 훈련을 좀 해라,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골대 옆에서 기본기를 한 달 정도 혼자 연습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저는 코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 다양한 지도 방법이 있지만 정말 잘 배워야 된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던 무렵
좀 운동에 이제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막히지 않던 공이 조금씩 막혀가기 시작했고, 여름방학 대회에서도 제가 이제 승부차기를 위해서 투입이 됐어요. 그게 준결승이었는데 승부차기에서 2개를 맞고 결승 진출을 해서 저희가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신한테 자신이 생겼어요. 노력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남들 쉴 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성 있게 자기가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이 정말 자신한테 필요한 운동인지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한 덕분인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에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태극마크를 달게 되죠. 파주 NFC에서 이제 소집을 했는데, 국가대표가 사용하는 숙소고 운동장이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한다고 기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진짜 전국에는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보통 대학교 결정이 조금씩 나는 상태였어요. 대학교에서 이 선수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돌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사실 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목표를 했던 학교는 연대와 고대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연고전, 고연전을 보러 갔었는데 응원하는 문화와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목표로 잡았었고, 그 학교를 가지 못하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을 거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대학교를 가든 간에 자신이 잘하고 돋보이는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디 가나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는 2년에 한 번씩 골키퍼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는 골키퍼를 뽑지 않았고 고려대학교에서 골키퍼를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나는 고대를 가지 못할까, 이런 좌절감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아버지께서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로 진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는 사실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축구부를 떠올렸을 때 그 학교 축구 못하잖아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저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대학교 유리그를 한번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그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를 가서 유리그를 보고 있는데 너무 놀랬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4대0 정도로 서울대가 지고 있었는데, 뛰고 있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뛰지 않는 선수들도 끝까지 하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승리만 해서 뭔가 패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감을 느꼈던 시기인데, 서울대학교 축구부는 패배가 익숙한 팀이에요. 익숙한 팀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에이스를 먹고 이 팀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이 필요했는데, 그 수능 등급을 위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한 수능 100일 전 정도부터. 그때는 축구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공부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많은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수능을 잘 준비해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끝나고 실기를 보고 면접을 보고 이제 합격 소식을 받게 됐죠.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기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합격하지 못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떨리고 불안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 집에 드디어 서울대생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첫 번째는 늦은 나이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엘리트 축구를 그전까지 경험을 해본 적도 없었고 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제 몸은 조금 통통한 상태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도 언제 시작하든 간에 노력한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해라. 모든 엘리트 축구부 학생들이 전부 다 유명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중에 소수만 되는 게 냉정한 현실인데,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치만 플랜 B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만 보고 나는 축구할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난 축구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정말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은 정말 버리고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목표로 삼으면서 스스로 다른 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가 학교 과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유튜브를 만들 때도 사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올리는지를 배우죠. 그런 것처럼 공부는 항상 인생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언어든 다른 어떤 분야든 공부를 하면서 축구 선수를 목표로 뒀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축구 선수가 되지 않는 거 절대 아닙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른 썰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 질문들을 보고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